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시입니다. 오늘 시장을 딱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면은 뭔가 시장이 굉장히 고요하고 잠잠하고 또 뭔가를 또 하자고 하자니 답답한 시장의 연속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은 오르는 종목들도 거의 뭐 90%는 가까이 꺾이는 부분, 바로 크게 윗꼬리를 달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그만큼의 투심이 조금은 안 좋다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뭐 개인이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조금 오르면은 일단 팔고 보자, 요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오히려 오르면 조금 팔고 현금이 편하다, 요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묻어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관망세가 강한 시장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어떤 색깔을 갖고 지금 시장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전략적인 부분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개인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면은 시장을 받아들이고 시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을 하고 우리가 어떤 포인트로 지금 봐야 되는지, 요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장 오늘 흐름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맥 짚듯이 그냥 딱딱 집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랑 네이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건데, 항상 저는 애매한 포지션, 애매한 위치가 너무나도 싫어요. 바닥이면 바닥에서 우리가 밑에서부터 끌고 올라가든가, 아니면은 상승이 나왔을 때 단타 관점에서 보든가, 단타로 들어갔는데 중장기가 되고, 요런 애매한 포지션은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 네이버 지금은 굉장히 애매한 위치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나인테크도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카카오, 네이버 분석에 앞서서 지금 시장 뭐 코스피도 그냥 그렇게, 코스닥도 뭐 그냥 그렇게 흘러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항상 우리가 시장을 이길 수 없으면은 시장에 순응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빨리빨리 먹고 나오든가, 아니면은 모아갈 거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차분하게 모아 가셔야 되는 그런 시장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나인테크를 4280원 이하로 어제 영상에서 바로 여러분들 사세요, 나인테크 4280원, 그 다음에 여기서 6월 8일 딱 여기서 분할 매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내용적인 부분을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오죽했으면 여러분들이 시장이 너무나도 까다롭고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셔서 제가 좀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지 수익적인 부분도 잘 챙겨서 나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오죽했으면 진짜 제가 여기다가 아예 썸네일에다가 추천주 있음 요렇게까지 다 남겨드렸잖아요. 그만큼 제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뭐 당연히 수익 나셨겠죠.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윗꼬리가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하고 먹고 튀고 요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시장의 색깔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대응하는 거에 있어서도 전략적인 부분이 딱 명확하게 생긴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어제 다르고 엊그제 다르고 시장 색깔 자체가 뭐 크게 보자라고 하면은 크게 묶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세세하게 쪼개서 보면은 시장 색깔이 너무나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어떻게 보면은 여자친구 다르듯이 아니면 남자친구 다르듯이 좀 섬세하게 좀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인테크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나인테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퓨런티어 11% 이런 거 13%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면은 수익적인 부분도 깔끔하게 당연히 다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을 우리가 이길 수 없으면은 시장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랑 싸우는데 제가 나보다 싸움을 너무 잘해,
그러면은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만 내가 좀 하는 거에 있어서 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장도 똑같아요. 시장이 우리가 이길 수 없어.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 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괜히 막 이길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집착을 해서 내가 어떻게 시장을 좀 한번 이겨 먹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천천히 초보자분들은 시장을 이해를 하시면서 내 편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오히려 지금 뭐 3개월에 33만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비싸지도 않아요. 비싸지도 않은 부분이 있고, 선착순 딱 10분만 받고 바로 마감을 할 거고, 한 달에 11개월을 여러분들이 한 달에 11개월이 아니라 한 달에 11만원을 투자하셔서 차라리 마음 편하게 좋은 종목으로 매수를 하시고, 수익적인 부분 충분히 회비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회비 정도는 여러분들 다 뽑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종목만 사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퓨런티어 이런 것들 초보자분들도 다 할 수 있는 11만 5,591원, 초보자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다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제 역할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딱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는 항상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딱 오시면은 같이 나중에 나가서도 스스로 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저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오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런 것들이 이제 어제 저희 30% 클럽 회원님들이 같이 좀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나인테크도 똑같이 추천을 드렸어요. 나인테크 6월 8일날 나인테크 4,280원 이야, 이렇게 똑같이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예요. 오셔서 같이 재밌게 좀 수익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또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심플하고 간단한 부분이 있어요. 뭐 뭉탱이로 딱 놓고 보면은 로봇, 총리의 로보티즈 방문,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삼성전기의 테슬라 대규모 수주, 쌍방울 그룹, 쌍용차 인수 모멘텀, 요 딱 세 개가 지금 시장의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뭐 그 중에서도 개별주를 딱 놓고 보면은 이 아난티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다. 이게 남북 경협 테마주로 유명한 종목이기는 해요. 과거에 뭐 남과 북 통일 막 이런 남과 북 사이가 좋았을 때는 정말 아난티 요런 경협주들이 굉장히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뭐 북미 관계도 최악인 부분인데 이게 뭐 경협주가 뭐 올라왔다라기보다도 리오프닝 수혜주로도 볼 수 있는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올라오는 이유는 리오프닝 기대감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묶자고 하면은 당연히 리오프닝이랑도 묶을 수 있어요. 해외 여행도 점차 개방되는 분위기로 가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내 여행이 대세예요. 지금 뭔가 해외 나가기도 나가면은 나갈 순 있겠는데 조금 무리하게 좀 나가기보다도 조금 더 있다가 나가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해외 여행 가서 쓸 돈으로 국내에 좋은 호텔 가서 쓴다, 이런 모멘텀 정도 좀 엮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금강산 손실액 손상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행 쪽은 아무래도 해외 여행은 지금 또 원숭이 두창 요런 이슈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최근에 뭐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나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나마 국내 여행 쪽이 오늘 아난티 훈풍의 용평 리조트가 그나마 시장 대비했을 때 같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지니틱스 같은 경우에는 애플 VR 기기 관련해서 이게 제가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보고 있는 종목인데 전혀 아직까지는 좀 오른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에 넣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디젠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새만금 개발 종목이에요. 꼭 테마가 아니더라도 적자에서 흑자 전환 기조기 때문에 실적으로 봐도 크게 문제될 게 없는 종목이기는 하고, 오늘 뭐 지수 대비했을 때 유독 강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젠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8%대까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부 플라스틱 테마 에스폴리텍이 강한 흐름이고, 삼육물산이 어제 뭐 흔들어 버리고 오늘 다시 가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시장이 요렇다 보니까는 윗꼬리, 미국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 있고, 세린 BNG는 워낙 급등이라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당연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좀 포인트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 것들이 몇몇 가지들이 있어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어제 글로벌 수주 확정된 바 없다 공시낸 거는 확실히 우리한테는 좀 좋은 기회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산주들이 굉장히 지수 대비했을 때도 잘 버티는 흐름이 나와요. LIG 넥선이라든지 뭐 한일단조가 중소형주 중에서는 대장주 성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애매해요. 어제랑 거의 비슷한 흐름이고, 지수는 연일 하방을 깨고 내려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뭔가를 좀 급하게 한다라기보다도 차분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 시장 색깔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단타로 볼 거는 정말로 단타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모아갈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도 스윙 내는 거에 있어서 솔직히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딱 VIP 방에서는 이 L자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L자 패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할 수밖에 없다. 패턴적인 부분, 그 다음에 스토리도 다 써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셔서 여러분들이 같이 좀 수익적인 부분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지금 당장에 뭔가 오늘 하락적인 부분, 최근에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네 라고 해서 내가 굳이 무리하게 들이댈 필요는 없는 위치다. 왜냐면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돼요. 정말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바닥까지 내려왔을 때 사야 될 건지, 아니면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단타 단기적인 부분, 지금 보면은 카카오를 우리가 단타 단기로 저는 보지는 않아요. 뭐 당연히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확실하게 색깔적인 부분이 다르잖아요. 제가 단타 단기라고 찍어드리고 나인테크를 추천을 드렸던 거랑, 지금 보면은 나인테크를 여기서 추천을 드렸던 거랑 카카오 네이버랑은 완전히 성격적인 부분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네이버는 오히려 그냥 RSI 30 이하권에 내려왔을 때 우리가 바닥권에서 잡아놓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과거에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 하락 원인은 영업이익 성장률 하락이랑 밸류에이션 부담이기는 했는데, 현재 네이버랑 카카오의 주가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 부분 좀 줄어나갔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 시기, 금리 인상이 나왔을 때는 성장주 가치주들이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는 거고, 카카오의 외형 성장만으로는 지금의 우리 뭐 위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마음을 좀 달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성장성이 당연히 필요한데, 올해 카카오의 이익 성장은 이제 페이랑 모빌리티 이익 개선에 좀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라든지 카카오페이 증권, MTS 서비스 시작, 디지털 손해보험사 본인과 획득, 이런 내용적인 부분이 있고,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티블루 가맹 택시 37,000대까지 증가, 그 다음에 해외여행 본격화, 글로벌 로밍 사업 확장,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올해 실적을 만족할 만하게 정말로 큰 폭으로 끌고 와줘야지만 다시 한번 성장적인 부분, 주가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분기 초에 마케팅 수요 회복이 기대만큼 2분기 실적 추이를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톡비즈라든지 모빌리티, 페이, 게임을 비롯한 주요 사업들이 하반기 성장 모멘텀을 좀 풍부하게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1분기 마진을 고려를 했을 때 연간으로 이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좀 달성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기대감도 있기는 하지만 조금의 시간적인 부분이 더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커머스 쪽이라든지 쇼핑 광고, 그 다음에 뭐 커머스 솔루션 등등 해서 수익 모델 다각화로 매출 인식률 상승적인 부분이 있는데, 1분기 커머스 매출 같은 경우에도 거래 대금 둔화로 매출은 28%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를 했던 부분이 있고, 쇼핑 광고뿐만이 아니라 이제 브랜드 스토어, 그 다음에 쇼핑 라이브, 이런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버티컬
커머스의 비중이 높아진 영향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제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결제 수단으로 외부몰로 발자취를 좀 넓혀가고 있는 중인데, 1분기 네이버페이 결제액이 11조 2천억 원 중 약 37%가 외부몰 결제로, 일부 외부 결제는 멤버십 추가 적립 비용 부담이 적기 때문에 손익 개선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선불 충전 포인트 결제가 늘어남에 따라서도 이제 카드 수수료 비용도 지속적으로 좀 감소가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거기다가 또 플러스 알파 컨텐츠 같은 경우에도 웹툰의 눈부신 거래대금 성장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글로벌 무대로 IP 비즈니스 본격화로 웹툰 매출도 80% 성장을 했던 부분이 있고, 이제는 2분기부터는 이북 재팬 매출이 연결로 인식됨에 따라서 외형 성장도 당연히 가세할 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네이버 카카오도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운동 때부터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 규제를 좀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인터넷 업체들의 실적이라든지 외형 성장세가 좀 더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랑 카카오가 조금은 다른 거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만 어떻게 보면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해외를 공략하는 방법을 좀 선택을 했다라고 보면은, 이 소프트뱅크랑 경협 통합을 마무리했고 일본에서 제트홀딩스를 합작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야후 재팬을 통해서 네이버 포털 사업 외에도 이커머스라든지 금융, 핀테크 이런 사업의 확장이 될 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찌됐든지 간에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가 올라가면은 네이버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 거고, 네이버가 올라가면은 카카오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 거는 명확히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바닥권에 내려왔을 때 그때를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 뭐 이 위치 여기 RSI 30 이하권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좀 시간에 집착을 한다라기보다도 그냥 바닥권에서 내가 샀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기다린다, 요런 멘탈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도 갖고 가시면 되실 것 같고, 이 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앞으로 다시 한번 두 번 다시는 올라갔을 때 대형주를 산다라기보다도 차라리 바닥권에서 내가 편안하게 사서 끌고 간다, RSI 30 바닥권에 샀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손해보는 거는 없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RSI 30 이하권까지 딱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을 때 기다렸다 사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